안녕하세요. 일본 미국 주식입니다. 테슬라 반등이 시작했을까요? 매수 매도는 이때부터입니다. 멤버십 가입해준 영케이당님, 해피맘님, 강경님, 지만님, 헤이진님, 엄마간다TV님, 이경수님, 이재용님, 꼬동님, 희망나무님, 우리가족 일상님 멤버십 가입을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제 장세를 보시겠습니다. 다우는 어제 0.12%, 나스닥은 0.26% 하락하였습니다. S&P 500은 0.2%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러셀 2000이 0.99% 거의 1%가량 하락을 하였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서 올랐다가 금리가 오르니까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러셀은 보여줬습니다. 어제 장을 보시면 테슬라는 0.53% 다시 약간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으나 어제 어느 정도 보합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아마존이 2.48% 올랐고 어제 안 좋은 거는 반도체가 좀 전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AMD는 감원한다는 얘기 있었지만 결국에는 AI 테마가 어느 정도 갈 것이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CPI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살짝 떨어지는 것 같더니 약간 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측을 2.6 했고 실제로도 2.6이 나오면서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상승하였지만 결국 트럼프의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차지한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다시 금리는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CPI 발표를 하면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렇게 오르면서 마지막에는 오르는 추세로 마무리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포와 탐욕지수는 지금 67에 있습니다. 계속 이 구간에 머물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지금 현재 있다. 왜냐하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조정받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불안한 거는 풋콜 옵션이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매수 심리가 많이 아주 강해졌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매수 심리가 강하다는 것은 많이 매수를 했고 결국에는 이러다 보면은 주가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의 찬스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매수의 찬스가 된다면 이렇게 0.9가 되거나 아니면 0.8 정도 이상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약간 2배나 3배 레버리지는 매도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이제는 더 이상 크게 무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랫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없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고 약간씩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슈퍼컴퓨터용 신형 엔비디아 칩을 최초로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일본 통신 사업부는 엔비디아 칩을 사용한 첫 번째 칩을 받게 돼 있고요. 그게 바로 그레이스 블랙엘 칩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칩을 쓰지 않고 AI는 될 수 없다라는 게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실적에 기대하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가가 반응하느냐 이걸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비트코인을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면 이제는 급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착역이 어딘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K가 될 때까지 상승이 가능하냐 그 여부를 보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2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조심하시면 좋겠고 3배, 1배수로 가지고 가신 분들은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상승했다가 하락 후에 지금 어느 정도 3191을 맞고 지금 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은 그래도 분할로 좀 들어가기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나스닥 100을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100을 지금 현재 보시면 긴 채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채널 안에서 항상 오르고 내리고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상승 후에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2924까지도 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좀 더 떨어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괜찮은 지점은 2662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 정도 구간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기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P 500을 보시겠습니다. 스파이 부호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겠죠. 쭉 상승 후에 약간의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5,945를 지켜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5일선에서 계속 아직은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폭락, 하락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조정이 온다면 5,945 여기를 맞고 올라가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보셔도 이렇게 쭉 상승 후에 약간 좀 빠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이었던 43,250을 어느 정도 터치하는지 여부를 이것도 확인하시면서 여기가 지지가 되고 다시 올라가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라색 천원 안에서 계속 놀고 있고요. 올라갔으니까 약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1선 같은 경우는 18,830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온다면 충분히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QQQ를 보시면 현재는 503불 정도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렸던 부분에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를 맞고 터치해서 다시 올라가는지 여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좀 떨어진다면 이 하단 채널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지지선을 받고 올라가는지 503불 지지선을 받고 올라가는지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TQ는 저희가 약간 분할 매도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스토캐스틱을 보시더라도 약간 좀 빠지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매수를 다시 한다면은 77불 정도에서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정도 지지선을 그어놓고 여기서 더 떨어진다 하면 분할로 추가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속수를 보시겠습니다. 속수는 이런 채널 안에서 지금 현재 계속 있는데요. 결국에는 28불까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28불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속술은 지금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일같이 모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치고 다시 올라갈 때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시는 게 좋겠지. 여기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한다고 들어가서 좋을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저는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물타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반면에 USD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고요. 속수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USD는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USD 같은 경우는 좀 더 빠져서 21선 밑으로 내려오거나 저희가 이제 지지선을 잡았던 61불 정도 선에 온다 그럼 여기서부터 집중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결국에는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여러분들이 USD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보여집니다. 자, 테슬라를 보시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 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락한다, 폭락한다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322 옵션에 걸려 있기 때문에 320을 맞고 올라가느냐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303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어차피 갈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할로 좀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불, 303불 정도를 좀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매수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계속 의견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테슬라 매수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SLL도 보시겠습니다. TSLL도 여기서 이제 매도를 어느 정도 했죠. 그리고 어제 약간 들어갔는데 그렇게 크게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비중을 잡고 들어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는 비중을 실을 거고, 지금은 약간의 정찰병을 보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TSLL, 테슬라는 결국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모아가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 패턴이 다시 바꿔서 올라가는지 여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쳐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지점이 18불 때 이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깨진다 하면은 17불 51센트를 맞고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TSL에 모아가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TSMC 자체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매출을 보셨겠지만 상당히 좋게 매출이 나왔고 앞으로도 지금 예약이 밀려있는 상황 그리고 주문이 다 완료된 상황을 볼 수 있는 게 TSMC입니다. 단지 중국과 미국 가운데 끼어서 TSMC가 지정학적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중에 팔아서 올릴 때 좀 들어가시는 게 괜찮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의 그 관계가 언제 풀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TSMC 때리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만 계속 한다.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떨어져서 올라가는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TSMC 투자하신 분들은 여기서 폭락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을 합니다. 다만 여기를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 이 문제가 수출 규제의 문제가 언제 정도 해결이 되느냐 이것들이 중요하고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보고 TSMC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MAGX를 보시겠습니다. MAGX도 이렇게 쭉 올라갔다 약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M7들이 골고루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MAGX 같은 경우는 좀 버텨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기업들의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MAGX를 팔아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좀 빠져서 이 채널 밑에까지 내려온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모아가는 종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맥커피 한 잔의 가격으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소통하고요.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매수 매도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고 누구를 맹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공부하셔서 좋은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